네, 안녕하세요. 가평체험 에듀팜 대표 하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무도마 만들기. 나무도마 만들기가 왜 필요한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주방에서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것은 무슨 바람이냐? 친환경 및 웰빙 바람. 우리가 기존에 플라스틱 도마나 플라스틱 그릇 그런 데다가 대충 잘라서 얹어서 먹던 거를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먹고 싶다. 조금 친환경적으로 더 우리가 살고 싶다. 그래서 원목 나무 도마나 원목 나무 접시에다가 담아서 썰어서 담아서 먹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도마는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해요. 기존 도마는 플라스틱 도마나 그 실리콘 도마를 말하는 건데 굉장히 물에다 그냥 헹구고 아무렇게나 닦아도 관리가 다 되니까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했죠. 근데 원목 나무 도마는 가격도 비싸. 세척 등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목 나무 도마나 그릇을 원합니다. 그만큼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어느 거를 쓸 것인지는. 자, 나무 도마 만들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목재 선택 및 구입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어떤 나무를 할 것이냐, 그게 목재 선택이에요. 근데 어떤 나무가 좋은지를 몰라.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하드우드, 즉 단단한 나무냐, 소프트우드, 부드러운 나무냐. 단단한 나무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화렵수 나무가 다 단단한 나무고, 소프트우드는 침엽수를 말해요. 그러면 하드우드는 뭐가 있을까요? 단단한 나무인데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자작나무 내지는 오크, 참나무, 월낫, 수입에서 나오는 월낫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호도나무가 돼요. 그런 게 느티나무나 그런 게 이제 하드우드 대표적인 거고, 소프트우드는 침엽수 뭐가 있죠? 소나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께서는 다 소나무 도마를 쓰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나무를 할 것이냐?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칼이 망가지지 않고, 나는 칼은 좀 망가져도 돼. 소리가 좋은 게 좋아. 떠떠떠떠떠떠. 그건 하드우드예요. 소프트우드는 도마 소리가 안 나요. 퍽퍽퍽퍽 자르는 소리밖에. 그럼 이제 도마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어느 나무를 정했어 내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럼 모양, 크기 등을 고려해서 어디에서 유튜브나 TV에서 보니까 저런 모양이 너무나 좋아. 이 나무도 그 모양에다가 접목을 하면 어떨까? 이쁘고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 나이테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상을 해서 나만의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이테에 맞춰서. 그 예로다가 제가 요런 거를 한 거는 그냥 둔 더덕이 없이 각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 조금은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럴 때는 나이테 모양을 따라서 그냥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내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플레이팅 도마예요. 여기가 구멍이 났어요. 옹이 자국에. 얘는 칼도마로 쓰기에는 부적절해요. 뭔가를 따로 칼도마에서 음식을 올려놓고 먹는 데는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거를 어디 가서 보니까 그런 모양이 좋더라 해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나무 모양을 맞춰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그러려면 제가 디자인을 정해서 목재를 재단해야 돼요. 하나 큰 목공소 같은 데 가면은 밴드소라는 기계가 있지만 내가 개인이 목공소가 없이 개인이 만들 때는 톱으로다가 잘라줘야 돼요. 내가 그려진 모양대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데 가서 재단을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내가 편하게 하려면은. 또 곡선 다듬기. 그렇게 잘라냈으면은 각이 졌어요. 네모지게. 그런데 내가 굉장히 날카로워. 그럼 하루 종일 사포로다가 그걸 갈아내도 되지만, 목공소 같은 데 가면 트리머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동그랗게 한 번에 깎아주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 평을 맞춰야 되겠죠. 나무가 덜 건조가 된 상태에서는 틀어짐이 생겨요. 그러면은 얘가 바닥에 똑바로 안 있게 돼요. 그랬을 때 대패. 집에서는 손대패를 쓸 수가 있지만 전기대패. 그거 갖고 평을 똑바로 위아래를 잘라주면은 얘가 끄덕거림이 없어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샌딩 작업을 하는데, 샌딩 작업은 이게 끝이 없어요. 내가 이쪽을 왼쪽을 막 샌딩을 하면서 만져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른쪽을 또 해. 그래서 또 왼쪽을 또 해. 그러다 보면 또 더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는 작업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지칠 때까지 하는 게 샌딩 작업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도마에다가 내가 무늬를 넣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든 거, 나만의 도마라는 그거를 조각이나 내지는 버닝이라는 거는 전기 펜을 말해요. 전기 펜 갖고 거기다 미세하게 내 이니셜 내지는 누구한테 선물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라는 그런 좋은 글귀도 넣어줄 수가 있는 게 버닝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됐으면 오일 및 왁스 도포 후 그늘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건조시키기. 그렇게 하면은 도마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했을 때 나만의 도마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도전, 도마 원목.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지금 몇 개 안 나왔지만 느티나무가 있고 캄포가 있고 산벗, 웰럿, 편백이 있어요. 느티나무, 우리나라 나무고 너무나 아름다운 무늬를 갖고 있고, 캄포, 항균작용을 한다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캄포도 굉장히 많이 쓰고, 산벗나무도 단단하고 굉장히 문양이 좋고, 웰럿, 우리나라에서는 호두나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웰럿이라고 그래요. 편백도 항균작용을 하죠. 여기서 딱 문제가 나가면 편백은 소프트우드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다 하드우드예요. 자, 우리가 이게 통원목 도마라 그러죠. 나무 도마 하면은 흔히 그냥 두 종류가 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통원목으로 만든 도마, 또한 백화점에서 파는 집성목 도마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무 도마를 나눌 수가 있는데, 통원목 그대로 사용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나무 도마를 말하는 게 원목 도마라 그래요, 흔히들.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무겁고 둔탁해서 도마로 사용하기 불편하며, 또 너무 얇아도 홈이 발생해 최적의 두께로 다 제작을 해요. 그럼 그 최적의 두께가 얼마냐? 보통 나오는 이 두께가 가령 뭐 한 20mm, 그 정도를 가장 두께를 적재해요. 너무 두꺼워도 굉장히 불편하니까. 건조가 덜 된 나무로 도마를 만들면 변형이 올 수 있어서 건조된 나무만을 사용을 합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얘가 틀어져 버려요. 그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마 디자인하기.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서 제대로 된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저렇게 각지고 각진 나무를 내가 구입을 해왔는데 너무 멋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맞게, 내가 좋으면 돼. 내가 쓸 거니까. 내가 좋으면 돼요. 아니, 누구한테 선물해줘도 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예요. 목재를 그 디자인을 했으면 재단을 해야 되고, 저렇게 나무 무늬결이 다 달라요. 어느 나무나 똑같은 게 없어요, 원목은. 집성목은 똑같은 게 다 똑같지만 원목은 다 달라요.
자, 내가 홈을 만들고 싶어. 홀을 어디다 걸어놓기도 좋고 모양도 내려고. 그럼 저런 드릴링 머신으로다가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마도 만들어요. 그 작업이 요런 작업이었어요. 요런 구멍 내는. 다 샌딩. 열심히 얘를 부드럽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맨손으로 만져가면서 부드럽게 샌딩 작업을 합니다. 보통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게 2시간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일 및 왁스를 발라주게 되면은 나무 본연의 속 색깔이 드러나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이 드러나고 컬러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한 예로다가 이거 뭐 바르기 전에는 못 보셨겠지만 이런 문양과 이런 색상을 보지는 천연나무가 이런 색상이 나오는 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일 및 왁스 바르는 이유는 뭐 이쁘라고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틀어지지 말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일 및 왁스를 발라주는 겁니다. 하나의 나무에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 나무도마 사용 및 보관을 해야 돼요. 다 이제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도마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세척 후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세워서 건조를 시킵니다. 여기다가 세제를 사용을 하시면은 내가 오일을 발라서 그 나무에 다 먹여놨는데 세제를 바르면 세제 자체의 찌꺼기가 나무 틈새 다 먹어 있어요. 그럼 결국 내가 화학 제품에다 음식을 다시 썰어서 먹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만 그냥 닦아줘도 기름기가 있었는데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말라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주기적으로 오일을 도포해 주는 게 좋고요. 원목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휨 현상이 일어나요. 나이테 문양의 옆면을 보면은 원목을 보면은 요 옆면을 보면 나이테가 보여요. 그럼 원목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이죠? 휨 현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휘어요. 그럴 땐 반대로 뒤집어서 무공으로 올려놓고 그늘에다가 좀 놔두면 며칠 놔두면 다시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면 다시 자리를 잡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플레이팅 도마를 완성을 했어요. 저기다가 무엇을 올려놓고 먹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 지수죠, 그거는. 감사합니다.